그런데 그 문제는 자칫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인캡슐레이션의 문제인데 어떻게 OOP에서 캡슐화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잖아. 그 인터페이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인터페이스 외적인 부분들은 다 인캡슐레이션 해가지고 외부에는 노출을 안 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또 이제 항상 이제 일방향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됐을 때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한번 통해서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클래스들이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클래스 안에서만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게 아니라 조금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클래스들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케이스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발생하지 않는데 뭐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뭐 어떤 경우냐면은 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단순한 데이터 오브젝트를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C 같으면 스트럭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C++에서나 스트럭처는 어떤 거죠? 그냥 모든 필드가 다 퍼블릭이고 뭐 메소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스트럭처잖아요. 자, 그러한 스트럭처를 하나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스트럭처라는 거는 C++ 개념이지만 자바에서 가지고 왔으면 자바에서도 모든 그 필드가 다그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결국 스트럭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일단 필드가 다 퍼블릭으로 노출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인캡슐화에는 실패한 거죠. 캡슐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거 굉장히 나중에 두통 끓여야 되는데 필드를 누가 손을 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필드를 내가 누가 퍼블릭하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손댈 수 있다. 언제 변경이 되는지 그게 되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 데이터 오브젝트 같은 이 스트럭처는 나중에 변경이 된다거나 기능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굉장히 피해야 되는 패턴이긴 한데 굉장히 이렇게 설계하는 오브젝트 설계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성능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그게 유리한 때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스트럭처 구조를 쓰는 게 아주 제한적이다. 특정 클래스 한두 개만 쓰고 절대 이상 확장될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클래스 안에서 약간 오브젝트 그래듈레이트를 약간 오브젝트 그래듈레이트가 아니라 인캡슐화의 범위를 약간 높여가지고 그 해주면은 뭐 자바 같은 뭐 가능할 수 있으려면 이제 패키지 프라이빗 같은 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퍼블릭이 아니라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많이 처리할 수 있으면 거기서 처리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떤 컨스트럭트 써가지고 뭐 다큐먼트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외에서는 절대 쓰지 말라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실제로 만약에 단순한 그 스트럭처가 아닌 경우라면 우리가 데이터 오브젝트를 어떻게 보통 자바에 정의를 하냐면은 자바 빈드처럼 정의를 하겠죠. getset을 써가지고 getset을 써서 하게 되면은 만약에 get이나 set을 할 때 추가적인 뭐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체크를 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될 때 간단하게 그 메소드만 새로 구현을 해주면 되잖아요. get 안에서. 근데 필드를 직접 액세스 해버리면 그러한 기능을 넣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스트럭처를 써야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쓰게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인캡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그 캡슐화의 범위를 항상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러한 원리에 기반해 가지고 각각의 오브젝트라든가 클래스라든가 인터페이스의 관계를 잘 정의하는 게 바로 디자인 패턴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번번이 몇 번씩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패턴이든 OOP든 제일 중요한 키 컨셉은 리유스인데, 리유스. 두 가지가 있죠. 플렉시빌리티랑 리유스. 유연성이랑 대사양성인데,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OOP로 개발했다고 해서 리유스가 높진 않아요. 리유스 되는 경우는 그 자바의 컬렉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C++의 STL이라든가, 실제 리유스 되는 케이스가 잘 없어요. 보면은. 전부 다 한번 만들고 땡이지. 이게 개념 자체는 리유스가 굉장히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재사용되는 케이스가 진짜 잘 없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는 거는 자료 구조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잘 안 되는데, 그 디자인 패턴이 그러한 부분들을 약간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리유스가 굉장히 잘 안 되는데 경향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리유스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러한 어떤 비결이랄까 보면은 그 비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네리턴스랑 컴포지션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OP를 개발하게 되면 이게 뭐랄까 조금 이게 오용 내지는 남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네리턴스입니다. 자꾸 상속 구조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서 상속 구조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 구조가 여러 가지 OP의 장점들을 가지고 갈 수 있죠. 이제 상속 구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랭귀지에서 지원하는 뭐가 있죠. 뭐 오버라이딩 같은 것도 뭐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뭐 그 서브 클래싱 해가지고 두잇이라는 메소드가 만약에 부모 있는데 부모는 그 두잇을 이렇게 하고 차일드는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그 부모의 행동을 변형시켜서 자식의 행동을 정의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메커니즘을 제공한 게 사실이지만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은 단점이 또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상속을 하게 되면은 뭐 아마 그 MFC 같은 프로그램 해본 사람은 잘 알 텐데 MFC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그 UI 프로그램에서 뭐 하나 상속하게 되면 되게 골 때립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가 만약에 페어런트에 그 마우스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있다면 차일드에서 이제 마우스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뭔가 실제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어떤 경우에는 슈퍼에 마우스 클릭도 그렇고 그 자기 구현체 바디 자식의 구현체 바디 앞쪽에 콜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뒤쪽에 콜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알지 않으면 코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MFC가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난 MFC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 이게 이렇게 다 외워야지 쓸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바는 사실 좀 그런 건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자바의 경우에도 대부분 서브 클래싱을 하다 보면 페어런트의 기본의 동작들을 해주면서 그 추가적인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해야 될지 뒤에 해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페어런트의 동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서브 클래싱 하게 되면 이제 그 페어런트랑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해야 되고 이게 뭐 자바에서는 조금 덜하죠. 자바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 다이나믹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뭐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런타임에서도 그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인스턴시 하고 클래스 로드 뭐 짜가지고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더 유연성이 랭귀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니까 이제 그러한 제약은 좀 덜한데 어쨌든 이게 뭐 다른 랭귀지에서는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도 이네리턴스 다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슈퍼 클래스랑 그러니까 페어런트 클래스랑 자식 클래스 간에 바인딩이 생긴다는 타이트한 커플링 당연히 어떻게 보면 커플링이 생기도록 해결한 게그 이네리턴스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짰을 때는 나중에 변화라든가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컴포지션을 쓰라고 여기서는 이제 가이드를 합니다. 이네리트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 몇 군데서만 딱 쓰면 되고 이네리트에서 쓰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컴포지션이 뭐죠? 예, 컴포지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UML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컴포지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랑 약간 다를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에그리게이션이라든가 에그리게이션이랑 컴포지션이네 두 가지 다 합쳐서 볼 수 있는데 오브젝트가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브젝트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 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애니링크나 프로브스에서도 실제 상속 구조를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애니링크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사실 상속 구조 쓰쓰쓰쓰 할 게 아니라 다 이제 컴포지션을 썼으면 훨씬 더 유연하고 편했을 텐데 지금 상속 구조를 써가지고 조금 이게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좀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발생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음, 이 샘플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일단 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상속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A에서 child라는 이런 child가 있어가지고 A의 메소드가 뭐 개대 개삐 뭐 이런 게 있으면은 child도 개대 개삐를 이렇게 상속해서 그 약간의 다이렉트 그러니까 변경만 해가지고 하는 게 오버라이딩해서 하는 게 상속 구조이고 컴포지션은 뭐냐면은 A 안에 멤버로서 B라는 객체가 하나 있는 거죠. 그죠? 필드로서 멤버 필드로서 B라는 객체가 갖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개대 개삐라든가 뭐 이게 그뭐 뭐라 써 이게 웍이 그 일을 하는데 A가 1번 일도 하고 2번 일도 하고 3번 일도 해요. 이게 뭐 타입이 여러 가지 있는데 1번 타입이 1, 2번 타입이 3번 타입 일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변경을 하려면은 서브 클래싱을 사용하게 되면 B라는 객체가 그 중에 워크 1이든 워크 2든 워크 3이든 그 중에 하나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변경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그 서브 클래싱을 써가지고 동작을 변경시키는 방법이고 컴포지션을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A라는 놈은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해요.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워크 일을 하는 놈이 따로 있어요. 뭐 워크 일을 하는 놈은 이 안에 B라는 놈이 일하고 그 워크 일하는 놈을 하는 놈은 C가 하고 워크 3을 하는 놈은 D라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B, C, D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A가 사실은 1이라는 워크를 할 때는 B한테 일을 시키고 C라는 일을 할 때, 일하는 타입 2 할 때는 C한테 워크를 하고 그 D 할 때는 3이라는 워크를 하게 되면은 이 경우를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워크 1이라는 할 때는 B를 바꿔주면은 set B, B를 만들 때 다른 B를 가지고 만들어버리면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워크 2도 마찬가지고 워크 3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것을 하지만 달라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A 자체가 바뀌는 거지만 얘는 A는 바뀌지 않죠. 근데 실제 A의 구현 내부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A라는 것을 콜하는 쪽,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A의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모르는 거죠. A는 안 바뀌니까. 하지만 이 같은 경우 그 서브 클래싱 했을 경우에는 A를 아니고 B를 넣어야 되니까 클라이언트가 알아야 되죠. 그거에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일단 다른 점이고 유연성이라는 것은 현재는 얘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서로 다른 비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얘가 조금 더 인캡슐하고 잘 될 수 있고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 B라는 놈 자체도 인터페이스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서브 클래싱을 할 수 있잖아요. B에다가 뭐 B의 차일드를 대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서브 클래싱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컴포지션과 서브 클래싱을 같이 써가지고 또 구현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패턴들은 대부분 다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컴포지션을 우선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설계 방법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네리턴스로 자꾸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네리턴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컴포지션을 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거기서 이네리턴스를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유스 메커니즘을 이제 동작하는 그게 바로 이제 패턴이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데 그